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입니다. IBK 투자증권 EPB클럽 최용건 차장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뉴욕 증시가 앞서도 들었지만 이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연합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아주 강도 높은 제재안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도요, 기업 입장에서 당연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형성이 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특징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예,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뭐 앞에서 다 정리했잖아요.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유럽 증시는 괜찮았고 네. 기업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 러시아 금융 제재안 여기다가 뭐 군사나 다른 장비에 대한 제재안들 이게 이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제재를 확대하겠다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증시로 가면서 뒷장을 좀 흘러내리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괜찮았다. 그럭저럭. 실적에 반응했다. 뭐 이 정도 정리드리고 네. 우리는 중요한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보실 종목은 영국의 기계항공부품사 GKN입니다. 6.6% 올랐는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에 짧은 단기 차트가 흘러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일봉 흐름으로 보여드리면 오해하실까 봐 주봉으로 준비했습니다. 긴 차트는 지금 장기 채널은 상승 중이었죠. 그러다가 밀리고 있었던 단기 그리고 여기서 6% 급등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이 장기 상승 트렌드가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를 주는 재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걸 뭘로 만들었느냐? 예. 실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순이익이 6%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의류 소매업체 넥스트가 9%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 반년에 매출이 전문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가를 올렸던 좋은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영국의 석유업체 BP입니다. 이건 역시 주봉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예. 긴 상승 채널은 이렇게 트렌드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엑슨모빌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이제 에너지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 수위가 강화되면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네. 그에 의한 하락이 어제 2.5% 있었습니다만 장기 상승 추세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에너지 업체로서 저런 추세를 장기 채널, 이것도 역시 주봉이니까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찬찬한 추세가 또한 역시 실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 증시에 정유 업체들의 시사하는 바 있어주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는 좀 우리 증시 정제업체들도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주가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P를 본 마당에 참고할 수 있는 차트는 역시 엑슨모빌을 보지 않을 수 없다. 네. 이 주식도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긴 채널이 올랐다가 잠시 고통은 있었지만 다시 한번 각을 세우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해서 약간은 얘기하고 어제 시황하고 뜬금없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잠깐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식을 잘 잡았을 때는 이런 미래를 보면서 기다리시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식의 이게 정도가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30일 FOMC 회의 결과에 촉각을 기울여서 월간 자산 매입 규모 축소 여부를 지켜봤다. 미국 증시로 돌아와서는 약세장이었는데 이제 후약으로 가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었다. 이것은 역시 러시아 경제 제재 얘기들이 이유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기업 실적은 좋았고 지표는 잘 나왔다는 사실들입니다. FOMC가 양적 완화 규모를 350에서 250달러 추가 축소 전망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은 전망하는 부분을 이미 반영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들도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실 종목은 머크입니다. 제약사 머크는 실적이 잘 나와서 1% 올랐습니다. 반면에 같은 업종이지만 화이자는 1% 하락했는데 이거 순이익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떨어졌고요. 트위터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이 제대로 된 장에서는 1.7% 상승했거든요. 이것이 지금 시간 내에서 30% 오른다고 방금 전에 얘기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신고가를 가고 트위터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뛰어오르는 재상승 추세 여정 채비를 하고 있는 마당이니 우리 어제도 빠진 네이버 제발 힘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기다가 전해드립니다. 해서 총론으로 보는 시장은 속도 조절이 가능했을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슈에 반응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강론으로 보는 종목들은 여전히 실적에 반응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은 좋았고 나쁜 것들은 나빠서 빠졌고 충격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전체적인 흐름은 유연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특징 짚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증시도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계속돼 어제도 이어졌었는데 코스피는 그야말로 불이 붙었습니다. 외국인 기관까지도 매수에 가담해줬지만 외국인의 어떤 매수 강도라든가 이 선물 현물 시장에서 정말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코스피는 6글자로 줄여서 급등 퍼레이드. 퍼레이드가 뭔가요? 이 줄을 이어서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수주부터 막 불을 땡겨서 오락주, 바카라부터 불을 지펴서 내수주 돌고 나서 지금 이제 결국은 마지막 주자로 대형주가 나섰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실 종목 기아차인데요. 기아차가 6% 오른 거죠. 차트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5%, 현대차 4%, 환율은 떨어졌거든요. 1.9원 하락했죠. 이 환율 때문에 억눌렸던 마지막 주자. 이게 바로 기관이 돌아서면서 이 동시매수가 들어간 거거든요. 외국인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넥센 타이어도 5%, 한국 타이어도 2% 수급 동일한 이런 상황들을 연출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행이 급등했죠. 신한지주는 제가 일봉, 주봉, 월봉 다 보다가 이제 주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좀 드라마틱해 보이죠. 이런 채널을 위로 강하게 뚫었는데요. 4% 올랐습니다, 어제. 기업은행도 3%, KB금융도 3% 가까이 올랐는데 이건 역시 기관이 매수 전환만 하면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은 반년 전부터 계속 비중을 늘리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은행에 있어서는 특히 금리 하락,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예. 금리 하락이 이슈가 전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대금리의 반영 시간차 이런 것들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주식에 있어서 경기이고 의지이다라는 생각들을 바로 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삼성전자입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인덱스죠. 삼성전자와 인덱스의 급등. 삼성전자 2% 올랐는데요. 역시 전자도 인덱스도 열심히였다. 130만 원에서 움찔했던 그림들은 정말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추세를 단기에도 아주 훌륭하게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위에 제가 네모칸으로 그려놓은 이만큼이 이제 네. 벌써 상방룸이 보여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130만 원을 지켰던 매수가 아니라 잘 보니까 이제 방향성 매수인 것 같다. 그리고 모멘텀이란 항상 있는 거 아니었겠나. 주주 친화책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비차익이 4천억 프로그램 매수 중에 2조 7천억이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였던 만큼 인덱스에 대한 매수는 어제 굉장히 강렬했다. 그리고 역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 상방룸이 지금 보여버리게 된 주가입니다. 양수급이 기관이 외국인 편에 서면서 동반 매수하면서 위가 보여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부품까지도 이렇게 올려버리는 이런 것들은 코스닥의 회복에 어떤 기대 요인이 돼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우리 많이 얘기했던 종목이죠. 이건 아직 여유 있게 눌려 있는 상태이죠. 그렇군요. 어제 3% 올랐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또 다른 데 있는 거죠. 건설업 쪽이 어제 조정받았거든요. 네. 건설업 조정받은 날에 그야말로 보란 듯한 반등이었다. 역시 이것은 기관이 매수 전환하면서 외국인 편에 섰기 때문에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제 증시를 정리하면 코스닥이 2% 빠졌잖아요. 코스닥의 수급이 이반이 있는 반면에 이틀 동안 1,400억이라는 기관이 코스닥에 1,400억이면 1조 넘는 거거든요. 코스피로 따지면. 이 금액이 다 절로 간 거예요. 거래소 대형주로 다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포트폴리오 전환, 거래소를 매수하고 대형주를 매수했던 이런 부분이라는 공통 변수가 있는 거고 그럼 왜 그랬냐. 대형주들이 싸 보였다는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거든요. 300 종목이 오르고 600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가 결국은 지수를 만드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싸 보였던 대형주들의 수급이 옮겨가면서 지수가 올랐던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 역시 가장 크리티컬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미국 증시, 국내 증시지만 사실 요즘 흐름은 중국 증시, 국내 증시예요. 그래서 연중 고점을 새로 쓰고 있는 중국 증시라는 점, 그리고 이미 주가가 반영되어 있는 철이나 IT나 이런 소비주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싼 것들에 집중을 한다면 주가 다분히 싸 보이는 화학 같은 것들이 중국 상승에 어떤 동조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형주에 이제 매기가 돌았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종목들은 좀 순환이 좀 돌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또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화학을 언급을 해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EPB 클럽의 최용건 차장과 함께 이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의 특징들 짚어드렸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